네,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줄기차게 올랐습니다. 내 자녀들 이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지금까지 과거 20, 30년 내다보면 전세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용이롭게 하는 분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내 집 마련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자녀를 위해서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잡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너무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는 관심, 그러다가 어느 날 5년, 10년 지나서 두드려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부동산 세계에 들어와서 내 집 마련도 해보고 또 자녀들을 위한 투자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관심을 갖는 거지요. 지금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연봉 5억, 5천, 7천, 1억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쉬웠을까요? 과거에도 힘들었죠. 결국은 방법론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도 월급 85년도 20만 원, 30만 원 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대출 활용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집 사놨다가 나는 월세 사거세방 살면서 가격 내가 전세 끼고 사놨던 것들이 올라서 가격도 올라가고 적금 들은 거 모아가지고 또 투자해서 팔아서 내 집 전세 있는 거 그거 갚고 들어가서 또 살고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리고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또 해왔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생돈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겠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 먼저 뭐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하시려면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 우리가 하려면 관심부터 가져야 되죠. 모든 투자의 세계에 뭐 주식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그리고 내가 진급하려고 노력을 하던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사서 내 집 마련하던 모든 게 관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세상 물정 몰라요. 그러다가 한참 잊어버리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가 5년 있다가 한번 열어보면 뭐 이렇게 올랐어 하고 박탈감 생기죠. 그리고 누구 탓합니다. 탓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똑같은 경쟁을 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친구는 집이 있고 친구는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까? 그 안에 들어서 내 탓으로 들으면서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은 어떤 경쟁의 대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 탓을 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 뭐 특히 직장 다니시고 직장 좋으신 분들 내가 버니까 내가 벌 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이런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벌어서 쓰고 먹고 쓰는데 시장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나이 50절 넘어가 보십시오. 벌써 은퇴 준비해야 되죠. 그럼 자기는 전세 살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조그만하게 돈도 별로 안 본 것 같고 못 본 것 같았는데 내 집 마련해가지고 잘 살죠. 그러면 결국 그들과 만나는데 나는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젊으신 분들 뭐 무조건 어차피 이 지금 노예제 상황은 너겁니다. 전혀 비관하지 말고 또 다른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2세대 3세대 먼저 사신 분들도 다 늘 어려웠습니다. 내 집 마련은 어렵죠. 그러니까 전세 있고 사골세 살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거주와 주거를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꼭 우리 사고방식 보면 내 집 꼭 내가 들어가서 사야 되고 내가 내 집 들어가서 못 지내야 되는 게 꿈이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내 집 사놓고 다른 사람 살게 하고 나는 지금 현재 내 집 하나 있으니까 든든하다 생각하시고 좀 내 집 들어갈 돈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또 임대 월세 살면서 또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또 졸릴 때는 졸라줘야 되죠. 그리고 나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있을 거 갖춰야 될 때 갖추면 됩니다. 부동산은 꼭 투자, 투기 뭐 이런 생각을 보지 말고 내 나이에 맞게끔 갖춰야 될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즘 뭐 임대 아파트 뭐 전세가 많이 오른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임대 아파트는 영원히 임대 아파트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보면 임대 아파트 오래 사는 사람들이 더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 아파트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잠깐 살고 내 집 마련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죠. 그리고 관심을 갖는 세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아무 실적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무언가 오르는 그런 포인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실력의 반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실력의 반이다. 내가 한번 같이 갔다가 한번 뭐 내 집 마련하고 끝내지 마시고 세상 들어가는 물정 계속 지켜보면서 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뭔가 해보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감성적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구, 가족, 지인 여기 도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는 다 도움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경험자들에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경험자. 꼭 보면 코치 잘하고 남한테 이것저것 조언 잘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만 없어. 자기는 갖고 있는 게 0인데 코치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열심히 하는 사람. 꼭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경험자에게 물어보시오. 유경험자. 지인이든 친구든 다 좋습니다. 유경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1등에게 물어보십시오. 1등에게. 유경험자이면서 성공한 사람이면 좋고요. 또 1등이면 더 좋습니다. 1등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양심적이에요. 오히려 친구나 가족, 지인들은요. 아무것도 모른 무지의 상황에서 그냥 마구 설명하고 무지권 뭐 코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투자에 있어서는 더 엑스맨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르면 아예 묻지를 마세요. 그냥 직장 동료든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유경험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물어보시 바랍니다. 유경험자는 망한 사례도 있겠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실적 가지고 등기부 등본이라도 자기 거 옛날 거라도 보여주면서 나 여기 샀다가 이렇게 망했어. 나 이렇게 사서 이렇게 벌었어. 보여줄 수 있는 유경험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1등 옆에 2등 나오는 법이고요. 부자 옆에 부자 나오는 거고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청자님들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성공한 사람과. 그리고 인연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인연을 인맥으로 만드십시오. 인연으로 시작해서 인맥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투자. 자영업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남의 말 듣고 무경험자 듣고 갔다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냥 박살이 나더라도 알고 박살 나야 되는데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나 자영업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떻든 뼈저린 정말 갖고 있는 노하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 접근 경계하셔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보다는 감을 중시하십시오. 이 논리, 특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논리가 매우 강하십니다. 자기가 모든 걸 이해해야만 다음 진행입니다. 항상 투자할 때 보면 버스 지나가고 나서 뒷북형이 많습니다. 논리가 있으면 그래도 감성보다는 낫습니다. 망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감성보다는 그래도 논리를 가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냥 계속 주장하지 마시고
투자한 사람에 대한 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 어디 가도 그래요.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여성 주도의 시장입니다. 여성 주도의 시장을 갖다가 남성이 주도하려고 하면 이거 투자할 줄도 모르고 성공을 거두들이기 힘듭니다. 그냥 저희 이 논리가 강한 사람들은 멀티플레이가 아닙니다. 오직 외길, 그리고 장인 정신은 발휘할 수 있지만 여성분들은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밥도 짓고 아이도 키우고 직장 생활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오직 직장 생활만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하나 끼워들면은 그거 파고 들어가서 이해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그걸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화목하세요. 대충 보면은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남성의 논리와 여성 쪽에 감이 잘 쌓여가지고 투자하면 돈을 벌거든요. 그럼 돈을 벌면 화목하지요. 그리고 남편 바쁠 때 부인께서 또 일 저지르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대신에 우리 아내가 제어할 수 있도록 좀 더 공부를 해서 아내에게 조언해 주면서 가는 그러한 화목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이 부동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남편은 논리, 부인은 감,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논리를 낮추시고 감을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무조건 지켜본다고 해서 시간 놓치고 그러면 안 되죠.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작은 투자부터 경험을 쌓고 왜 오르는지,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살 때 이 경험을 쌓을 때는 반드시 내가 지금 투자하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예상을 하시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경험 쌓고 나면 이제 부가 감이 생기죠. 감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실력 쌓아집니다. 실력 쌓아지면 투자 성공합니다. 그래서 감성 없애고, 감성적인 거 없애고 유경험자에게 물어보면서 부자라면 투자 성공하는 거고, 논리보다 감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쌓으시면 투자 성공합니다. 투자는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이 시간에는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 대목인데요. 투자는 하나를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내 집이고 편안히 내가 주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둘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벌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풍토하고 잘 맞지 않으니까 요건 목소리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투자는 하나가 아니라 내 자녀 수만큼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자녀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내 집 안 팔 거라면 내 아이가 성장을 해서 1주택이 갈 수 있는 자식들을 위한 일을 미리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내 집 다 튼튼하게 준비하셨으면 자녀를 위한 부분도 하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대출은 호랭이가 아니다. 호랭이가 무섭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좀 들어가시라고. 호랑이가 아니고 호랭이도 아닙니다. 세금과 대출은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내야 될 대상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나는 대부분 어디 친구들 놀러 가가지고 남들은 보유세 얘기하고 했는데 나는 보유세 안 내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올해 목표 보유세 나도 한번 내보자. 보유세 한번 내보는 걸 한번 목표로 삼아보십시오. 그리고 재산세도 좀 나도 한번 100만 원, 200만 원 내봅시다. 이 보유세 한번 내보는 것도 즐거움이고 행복하다. 우리가 월급 받아서 가끔세만 내야 됩니까? 내가 물건 사 먹어서 부가세만 내야 됩니까? 그건 다 돈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은 낼 때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벌어서 한번 세금 한번 내보자. 이런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대출 뭐 어떤 사람들은 난 평생 대출 안 받아서 정직하다라고 하죠. 대출 안 받고 정직하게 살아왔대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용사예요. 이제 담보대출도 줄어들어요. 신용이 좋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활용도 못하는 신용. 그리고 이거 은퇴하면 없어집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대출 많이 나오죠? 근데 은퇴해보세요. 1년만 소득 없죠? 그러면 소득세 하나도 안 내면은 신용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썩어 없어집니다.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대출도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대출 이자 요즘 낮죠? 오른다고 하죠? 오르면 막 무너질 것 같죠? 올라봐야 몇 프로겠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대출 지금 돈 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출에 높여가지고 돈을 긴축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요거 경험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뭐 말해보는 거예요.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경제 살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무서워하는 부분을 무서워해야 되고 무서워할 것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이 때와 시기를 같이 우리 은행 가서 은행분들이라도 만나가지고 대출 이자가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좀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세금을 두려워하는데 세금 뭐 5천만 원 1억 내는 거 무서워하는 분들 있죠. 그런데 속으로 1억밖에 안 낸다고 생각하는 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집이 가만히 있었을 때 5억밖에 안 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8억이 올랐어요. 세금 4억 내는 게 겉으로는 막 불평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올라줘서 그래도 8억 올라서 4억 양도세 내고 4억이나 벌었구나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국가는 나의 공동 투자자다. 내가 1억을 벌면 5천만 원은 취득세 양도세 내야 되지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벌죠? 1억 2천 벌면은 국가 6천, 나 6천. 7천 벌면은 국가 7천, 나 7천. 이러한 공동 투자자적인 마음으로 가셔야지 세금 벌어서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뭐 미국, 일본 가보세요. 거기도 세금 안 내요? 또 냅니다. 거기 세금 무서워서 또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세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금을 좀 많이 벌어서 많이 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때 자녀분들이 10년, 20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일까요? 화폐 가치가 여기서 하락으로 끝날까요? 지금 현재 미국은 올해 990조 원이라는 돈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국가가 다시 가져갈까요? 여러분 개개인에 가는 거죠. 우리도 올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어떻든 돈을 또 발행을 해서 뿌려야 되죠. 왜? 국가가 빚을 져야 되지만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인가는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구매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구매력은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 이자를 무서워하고 더 무서워할 때는 언제냐면 경기가 호황기일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일 때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예상된 위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너무 비싼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적은 돈 소액으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제사를 가져서 그 땅 한 평 사놓고 주택 하나 사놨더니 그게 나중에는 아파트가 되더라. 이런 것들. 서울에는 지금 현재 그동안 너무 재개발 재건축 잡아놔가지고 너무도 많은 곳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로 바뀔 때가 많아요. 맨날 아파트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들을 찾아서 소액 투자를 해놓으신다라면 그거에 대한 기쁨은 자녀들이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쁨이 될 거예요. 왜? 결혼할 때 우리가 돈 모아서 전셋값 마련해 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 어릴 때 뭘 사놨더니 얘가 2억 3억 올랐어요. 그랬더니 얘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직장을 다녀서 세대를 위해서 2년 살았더니 비과세가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자녀분 겁니다. 자녀분 거 내가 원금 줬던 거 다시 회수하고 그런 거 가지고 결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방식은 1도 아니다. 2도 있다. 3도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더 디테일하고 더 세밀한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이끌어 갈 테니까 저희 내일경제TV 열심히 보시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간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보다는 미래가 더 주고 미래가 더 중요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21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